네, 안녕하세요. 어리별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커뮤니티에 세계여행 Q&A 질문해달라고 했었는데 질문해주신 거에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찍으려다가 야외에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 눈이 굉장히 부시네요. 예, 좀 이렇게 가려볼까? 눈 멀 뻔했어 방금. 잠깐. 답변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 만 30살 94년생입니다 MBTI 저는 INFP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영화 연출을 전공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었는지, 마케팅 회사에서 영상 촬영이나 편집, 전전 회사는 홈쇼핑에서 일하면서 연출하는 거랑 편집을 했습니다. 계속 영상 관련된 일을 했어요. 주량,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성격이 원래 차분한지 아닌 포커페이스. 성격이 차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괜찮은 척 하려고 이제 포커페이스를 하는데 그것도 전 티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차분한 것도 아니고 포커페이스를 나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머리숱의 비결? 풍성한 머리숱의 비결은 타고난 겁니다. 유전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셨을 여행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711일 동안 여행한 경비가 3,327만 원입니다. 여기서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 있을 거예요. 그때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2,000 정도라고 했는데 그때는 중남미를 계산을 안 했을 때였어가지고 다 계산하고 보니까 3,327만 원이었습니다. 여행 경비를 마련해뒀던 예산으로 해결을 했는지, 원래 제 예산은 1년 여행 잡고 2천만 원 정도였어요. 이제 주식으로 묶어둔 거나 빌려줬던 돈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현금으로 가져간 돈은 한 1,500만 원 정도? 주식으로 묶인 게 아마 한 300, 빌려준 게 있어가지고 500이었는데 그 빌려준 돈은 여행하는 내내 갚으셨어요, 그분이. 네. 그래서 현금 맨 처음에 가져갔을 땐 1,300에서 1,500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정도로 가지고 갔어요. 이제 2년 정도 장기 여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예산을 뛰어넘었죠. 근데 다행히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냥 간 게 아니고 전에 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이제 프리랜서로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여행 이제 시작부터 6개월까지는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그만뒀는데 다행히도 또 유튜브 수익이 또 나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말 행운이었죠. 가계부 어플은 저는 트라비 포켓 유료 버전 씁니다. 이게 무료 버전도 있는데 유료 버전을 쓰면은 통화 이런 것도 더 설정하는 게 많고 그리고 폴더도 만들 수 있고 해서 저는 유료 버전을 사용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에 와서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 가계부 같은 거를 전혀 작성을 안 하던 타입이었는데 그거를 세계여행 하면서 쓰다 버릇하니까 한국에 와서도 제가 얼마 썼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트라비 포켓을 쓰고 있습니다. 사용한 카드 개수와 종류 4개 가져갔어요. 4개. 신용카드 하나랑 그리고 체크카드 3개를 가져갔어요. 혹시 몰라서. 근데 제가 그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여행 가는 거라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사람들 요즘 많이 가지고 다니는 트래블 월렛 이런 것도 안 나왔을 때라 저는 그냥 기존에 제가 여행할 때 가지고 있던 수수료 좀 혜택이 있는 그 카드를 가져갔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 비바 플러스 카드였어요. 예전에 여행할 때 유럽 여행할 때 그거를 계속 썼던 거죠. 혹시 몰라서 신용카드 하나를 챙겼는데 그 동남아시아 여행하는 도중에 그게 어떻게 뭐 도용이 됐나 봐요. 아무튼 카드사에서 다행히 막아줘가지고 저는 피해본 일은 없는데 쓸모없는 카드가 돼서 결국에는 제가 카카오뱅크에서 받은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 2개랑 하나비바 플러스 카드를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주로 하나비바 플러스 카드만 쓰고 나머지는 하나비바 플러스 카드가 가끔 ATM에 출금이 안 될 때 카카오뱅크 카드를 써서 사용했는데 수수료가 많이 나왔죠. 그때 제가 뭐 만약에 트래블 월렛이나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아마 더 수수료를 아끼지 않았을까, 여행 경비를 좀 많이 아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뭐. 네, 여행 경비는 총 이렇게 됐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일 돈을 많이 쓴 도시와 적게 쓴 도시라고 했는데 제가 도시별로 다 이제 하루에 얼마 썼는지는 모르겠고 그럼 나라로 따져보면은 제일 비쌌던 나라가 미국은 7일 있었는데 총 87만 원 써서 하루에 12.4만 원. 근데 그렇게 비슷하게 썼던 나라가 칠레인데 칠레는 어쩔 수 없었던 게 W 트래킹을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산장에서 자다 보니까 그렇게 경비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쨌든 그 투어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도시는 미국입니다. 미국. 역시 미국.
그리고 적게 쓴 도시. 제가 이제 남미에서 동행을 했잖아요. 제일 적게 쓴 나라를 봤는데 볼리비아더라고요. 볼리비아는 15일을 이제 지냈는데 총 32만 원 정도를 썼어요. 1일당 2.1만 원. 그렇게 썼네요. 뭐 이거 외에도 뭐 알바니아, 니카라과 등등 싼 나라들이 이제 있습니다. 경비적으로 쌌던 나라들이 있고, 뭐 비쌌던 나라로는 뭐 칠레는 어쩔 수 없고, 칠레도 근데 물가가 비싸긴 해요. 투어 아니어도. 아무튼 벨리즈, 이탈리아, 스위스 이렇게 있네요. 여행에 관련된 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사실 이제 한식을 못 먹었던 거? 계속 그 한식을 먹고 싶다는 그 생각, 그게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웠어요. 이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갈증이 나니까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속도 조금 더부룩하고 그런 게 힘들었고, 솔직히 몸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토레스 델 파인의 W 트레킹이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물론 아카테낭고 하산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저는 토델파가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첫 시작부터 그 페리가 꽉 차는 바람에 이제 늦게 산장에 도착하면서 급하게 7시간 동안 그레이빙하를 보러 갔다 와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길까지 이제 잘못 들면서 더 오버 해가지고 계속 걷다 보니까 허벅지에 약간 경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트레킹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가방에 짐을 짊어지고 이 산장을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트레킹이니까 굉장히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제일 황홀했던 풍경, 가테말라 아카테낭고 화산 올라갔을 때 푸에구 화산 분출하는 게 제일 좀 소름이었고, 다른 자연들은 뭐 풍경적으로 봤을 때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화산이 분출하는 그런 거는 처음 보니까 진짜 경이롭더라고요. 부모님과 같이 가보고 싶은 여행지, 부모님과 같이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스위스. 물가는 비싼데 풍경이 더럽게 예뻐요. 그때 스위스 여행했을 때 가족분들을 좀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족들을 데리고 한번 와보고 싶다. 그 산도 예쁜데 호수도 예쁘고 그냥 다 예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스위스 좀 비싼데 조금 돈 잘 벌어보면 부모님들 데려가고 싶다, 가족들 데려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열심히 벌어볼게요. 혼자 가기 제일 좋은 여행지는 아무래도 진짜 태국이 아닐까 싶어요. 태국은 치안도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꼈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물가도 싸고 그냥 재밌어요. 좋아요. 할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한 것 같아. 가성비 좋은 여행지에도 사실 태국을 선택하고 싶네요. 태국 러버입니다. 태국은 호스텔도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도미토리 이용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렴하게 좋은 호스텔을 이용하면서 가볼 곳도 많아요. 밑에는 섬 같은 데 있어서 예쁜 바다 보면서 수영할 수 있고, 섬에서 물놀이 할 수 있고, 중간 쪽으로 가면 뭐 도시 여행도 할 수 있고, 치앙마이 같은 시골 도시도 여행하고, 위쪽으로 가면 또 빠이 같은 곳, 매홍손 이런 데 전 좋았어요. 너무 사람이 일단 친절한 게 제일 베스트예요. 또 가고 싶은 여행지는 정말 여행하면서도 느꼈지만 인도는 또 다시 가고 싶다. 뭔가 인도는 제가 모든 여행지 통틀어서 사람도 굉장히 많이 만났던 곳 같은데, 그 현지인과 제일 많이 소통했던, 어울렸던 그런 게 조금 인도 같아요. 그냥 인도는 먼저 다가와주기도 하고, 저처럼 내향적인 성격이어도 다가와주고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전 좋더라고요. 그리고 볼 것도 많고 일단 물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진짜 너무 저렴해서 저는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돈적으로도 사기당해도 부담이 안 되고, 그리고 볼거리도 되게 많아요. 인도 분들이 손기술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유적지 같은 것도 보면은 퀄리티가 굉장해요. 땅덩어리도 넓어가지고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밑에 쪽 가면 바다도 있고, 위에 쪽 가면 또 제가 못 가본 항공초 이런데, 저 그쪽도 꼭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가보고 싶은 여행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 인도네시아를 못 가봤거든요. 한 달 살기도 해보고 싶고, 저는 아이슬란드 가서 오로라를 좀 보고 싶어요. 가격이 이제 여행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못 갔는데, 북유럽도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3개월 여행이라면 가고 싶은 대륙은, 나에게 3개월이 만약에 주어졌다 그러면은 가까운 동남아시아 가서 동남아시아 여행을 쭉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 여행이라면 6개월 정도면은 뭐 멀리 가도 좋으니까, 북미, 중미, 남미 이렇게 3곳을 여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 정도 기간이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음식이 제일 입맛에 맞았던 나라. 저는 여행하면서 음식 맛있는 나라를 꼽자면 일단 태국, 인도, 멕시코? 그렇게 3개. 태국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게 매콤한 음식들도 많고 그냥 다 맛있어요. 인도도 은근히 채식 음식이 많는데 그것도 맛있어요. 되게 종류가 많아가지고 다른 나라 여행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는 나라구나. 그리고 맛있구나. 간식들도 되게 많고 저는 좀 길거리 간식이나 로컬 음식이 많은 그런 나라들이 좋은데, 그리고 멕시코도 매콤한 거 잘하고 대체적으로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타코는 물론이고 판시따 이런 거, 포솔레, 국물 요리도 많았고 일단 타코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행 중에 제일 맛있었던 음식? 이게 좀 어려운데 그냥 여기 맛있게 먹은 음식 3가지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3가지를 뽑아볼게요. 일단은 칸쿤에서 먹은 그 고기 샌드위치, 그거는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맛있게 먹었던 게 그 알바니아에서 테스 발보나 그 트레킹 했을 때 닭가슴살 요리 먹은 적 있어요. 저 닭가슴살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 처음이었어요. 나머지 한 가지를 뽑자면 바이에서 먹었던 채식 솜땀 있거든요. 그거 채식 솜땀이 정말 꼬들꼬들하니 오히려 액젓이 없어서 더 깔끔해가지고 맛있었습니다. 다시는 못 먹겠다 싶은 음식, 이제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알았는데 진짜 모든 음식을 다 잘 먹더라고요. 그냥 웬만하면 다 잘 먹어요. 그냥 웬만한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혓바닥을 가졌는데 그 멕시코 와하카에서 몰레라는 음식을 먹었어요. 초콜릿인가 카카오인가 아무튼 해가지고 고춧가루 막 이것저것 써가지고 소스로 만든 건데 제가 최초로 못 먹겠다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잘못 가서 먹은 거겠지? 아마 그럴 거라 믿어요. 근데 그거 먹고 도저히 다른 몰래를 경험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일 먹고 싶었던 한식은 저희 엄마가 국수를 되게 좋아하세요. 어렸을 땐 그냥 엄마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저도 그냥 옆에서 먹겠죠? 많이 먹었겠죠? 근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거에 이제 김장김치가 생각이 났어요. 엄마표 잔치국수에 김장김치 막 이런 음식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표 음식. 그리고 곱창. 야채 곱창이 진짜 땡기더라고요. 여행 중에 성격이던가 마음이 변화했는지, 저는 뭐 집순이에 그냥 사람도 잘 안 만났어요. 만나는 사람만 주로 만나고 뭐 갔다 왔는데 똑같아요. 저는 여전히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요. 여전히 낯을 많이 가리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다만 예전에는 집에 있는 것도 좋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계속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답답하긴 해요. 뭔가 여행 욕구가 차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달라진 점 없냐고 물으셨는데 소비 습관? 이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과자 사오고 뭐 사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 해외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엄청 안 쓰다 보니 버릇하니까 굳이 이걸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에 와서도 원래 배달 어플 깔아놓고 배달 많이 시켜 먹었는데 배달도 진짜 안 시켜 먹고 뭐 과자 사오는 거? 저 여기 집 앞에 있는 슈퍼 한 번도 안 갔어요. 이제는 소비할 때마다 굳이 이게 필요한가 생각하면서 그 소비를 좀 줄이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돈이 어디 갔나 했더니 제 소비 습관이 문제였네요. 그만두고 한국 돌아가고 싶었던 순간. 이제 여행 막바지가 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주변에 같이 여행했던 사람들도 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이러니까 조금 저도 그때는 이제 빨리 마무리하고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외롭거나 멘붕이 왔을 때 극복하는 법. 일단은 외롭긴 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가족들이랑 같이 사니까 외로움 같은 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쓸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 그냥 이제 가족들이랑 통화를 하고, 그리고 영상을 올리면서 사실 사람들이 댓글 달아주니까 또 그거랑 소통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냥 극복이라기보다 그냥 지나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의 비결. 진짜 신기하게도 제가 체력도 굉장한 편이더라고요. 여행하면서 느꼈는데 뭔가 저는 체력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건강해. 그거 좀 신기해. 아무튼 체력의 비결은 잘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쉬어놨던 게 저의 체력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여행 팁 같은 걸 조금 2년을 했으니까 거기서 나온,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루트 선정법, 동선 어떻게 짜는지. 저도 원래 동선을 처음에 짜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가면서 중간에 둘러보고 싶은 곳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여행 정보 같은 걸 듣잖아요. 그때 들으면서 추가하고 왔다 갔다 했죠. 최대한 그래도 교통경비가 들지 않게끔 육로로 이동하는 걸 우선시 해가지고 그렇게 루트를 짰어요. 저는 거의 이제 즉흥인 거죠. 즉흥에 가깝습니다. 떠날 여행지에 대한 사전조사는 뭐 블로그를 많이 보고 사실 여행지를 사전에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제가 해봤는데 안 보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그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편이고, 뭐 여행지를 조사하거나 뭐 선택할 때 선호도로 따지자면 저는 음식 맛있는 곳이다, 음식 내가 먹어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은 바로 갑니다. 가격이 저렴한 호스텔의 어려운 점? 뭐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시설도 낙후돼 있고 위생이 일단 좋진 않죠. 그리고 비품 같은 것들이 많이 안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좀 안전? 치안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저렴한 곳에 사람들이 오는데 조심해야 될 게 물건을 훔치는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방이 털릴 위험성이 좀 높죠. 돈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남미 여행을 남겨두고 있었을 때 사실 돈이 조금 애매했어요. 이러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못 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돈이 없었는데 기가 막히게 또 유튜브 수익이 조금 잘 나와주고 막 이래가지고 간신히 여행 경비가 모자라진 않았어요. 전 재산을 다 쓰려고 갔지만 전 재산이 좀 남았긴 했어요. 국경 넘나드는 버스를 이용하면서 불안하지는 않았는지. 일단은 국경 넘어가는 거에 제일 불안도가 높은 거는 만약에 그 전 나라의 유심을 샀다면 다음 나라에서는 이제 유심이 안 터진다. 그래서 국경 넘을 때는 사전에 그 가야 될 곳에 뭐 위치나 그 맵 같은 지도를 미리 사전에 저장을 해두는 편이 좋고, 바로 도착하자마자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걸 그냥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위치를 좀 전 저장해두는 편이에요. 뭐 국경 넘어갈 때 큰 문제는 없어요. 미리 사전에 조금 어떻게 갈지를 좀 생각을 해놔야지 조금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영어가 늘었는지, 그리고 또 영어가 필수인지. 일단은 영어가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영어 진짜 못하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지 알고 있었긴 했지만 정말 못하더라고요. 간단한 그런 문장도 못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여행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가끔 여행지에서 만난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 영어 이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여행을 그렇게 오래 하냐. 근데 다 됩니다. 바디랭귀지가 있고 그리고 핸드폰이 있잖아요. 다 되고요. 영어가 늘었는지 물어본다면 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계속 써야 되는 말 정도는 익숙해져서 그 정도는 쓸 줄 안다. 유용했던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 일단 유용했던 물건은 그 다이소 가방이 있어요. 시장 가방. 그거 진짜 많이 썼어요. 가끔 뭐 마트 갈 때나 그럴 때도 쓰고, 왜냐면은 비닐봉지가 유료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마트 갈 때 들고 가고, 그리고 뭐 빨래할 때 들고 가고, 그냥 이래저래 추가 짐이 생길 때도 그 가방을 이용했고, 그 가방이 튼튼하고 가볍고 좋아요. 유용했던 물건 요거 제가 이거 한국 와서도 이렇게 차고 다니는데 이게 은근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국 와서 하나 갈았는데 사실 2년 동안 여행하는 동안 얘가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에 짐 같은 거 많이 들었을 때나 이럴 때도 그냥 여기 걸어놓고 이렇게 뭐 하고, 뭐 훔쳐갈 걱정 없이 이렇게 그냥 2번 이렇게 잡고 있고 이러니까 이 스트랩은 진짜 유용했어요. 전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지갑 같은 것도 다이소에서 산 지갑을 여행 지갑으로 가지고 다녔는데 얘도 스트랩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2개 동시에 걸고 이렇게 다닐 때도 있고, 이게 스트랩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빼서 가방에 걸어놓고 쓰거나 뭐 이렇게 썼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산 이 지갑이 튼튼하고, 그리고 일단 천이라서 가볍고, 저는 이거 아직도 한국에서도 이렇게 들고 다녀요. 아주 잘 산 것 같아. 다이소템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이제 그 같이 동행하는 친구가 이제 곧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서 받은 게 있거든요. 덮는 옷걸이인데 그게 여자분들은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속옷 같은 거 넣을 때 조금 애매하거든요. 근데 그 옷걸이에 딱 걸어서 넣으면 잘 마르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행 막바지쯤에 정말 잘 썼던 물건이어가지고 그것도 다이소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 옷걸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2개만 정도만 챙겨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물건을 깜빡해가지고 찍는데, 제가 이런 양호산을 가져간 적이 있거든요. 혹시 몰라서 그냥 하나 챙겼는데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버렸습니다. 비 많이 올 때는 뭐 우산 들고 이동할 일이 없고, 차라리 필요하다면 그냥 우비를 챙기시는 게. 저 우비는 크로아티아에서 사가지고 한국에
우비까지 들고 왔는데 그 우비를 산 게 훨씬 나았어요. 그리고 절대 버릴 수 없는 아이템? 절대 버릴 수 없는 건 핸드폰이죠. 핸드폰으로 솔직히 다 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이 최고다. 혼자 여행 갈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혼자 여행이 처음이시라면 생각보다 안 무섭고요. 근데 약간 심심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아마 새로운 사람들이 더 많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이 있으면은 좀 얘기를 못 거는 부분도 있을 텐데 혼자 있으면은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대화를 거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여행하는 거 나름 굉장히 매력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가고 싶은 곳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장점도 굉장히 있고 저는 좋아요. 동행을 어떻게 구했는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웬만하면 동행을 안 구하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왜냐면은 낯을 워낙 많이 가리니까 동행이랑 같이 다니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유튜브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신경 쓰니까 둘 다를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니어서 좀 꺼려지더라고요.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여행지에서 만나서 같이 관광지 가고 밥 먹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보통 다른 분들 보면 그렇게들도 많이 하는데 카페 같은 거 통해서 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우연히 만나면 갑니다. 그리고 남미 동행을 구한 이유를 말하셨는데 정말 우연히 그때 터키에서 만났던 런닝맨이 있어가지고 그 하필 또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의 지인의 지인들이 막 겹쳐가지고 여행지도 겹치는데 한번 보자 해가지고 만났던 게 이게 동행이 돼버렸어요. 근데 왜 동행을 계속 유지를 했냐면 여행 경비를 아끼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죠. 아무래도 혼자 자는 것보다 남미는 더 저렴하게 집을 구해가지고 진짜 저렴하게 이용했던 것 같아요. 4명이서 진짜 저렴한 데는 뭐 5,000원, 6,000원 막 이런 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식비 같은 것도 동행들이랑 먹을 때는 같이 시켜서 여러 개를 나눠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식비도 웬만하면 요리를 해 먹어가지고 돈을 아껴가지고 제가 남미 때 돈을 좀 많이 아낀 것 같아요. 그때 남미 때 애매하게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동행들을 구해가지고 간 덕분에 이제 저렴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죠. 그리고 일단은 같이 다니니까 또 안심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몰랐던 여행지들을 동행들이 아는 경우도 있으니까 새로운 것도 많이 해보고 저 혼자라면 못 해볼 것들을 많이 하죠. 이제 교통 어플은 저는 구글을 많이 썼는데 구글에 안 나오는 버스 정보나 이런 거는 무빗이라고 있어요. 그 무빗은 되게 디테일하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돼요. 무빗은 근데 전 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되는 도시가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구글과 무빗을 적당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해외 유심은 뭐 나라마다 가서 사는 거죠. 요즘 이심 많이 쓰잖아요. 이심은 저는 미국에서밖에 안 쓰고 다 현지에서 유심을 구하거나 현지에서 샀어요. 로컬 버스도 그 유심 없이 인터넷 없이 이동하던데 방법 유심 없이 다니는 법을 제가 하자면 맨 처음에는 유심 다 사서 다녔죠. 근데 점점 유심 사기 애매한 게 그냥 지나가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럴 땐 굳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괜히 돈만 좀 아깝고 그럴 때는 숙소에 와이파이가 되니까 숙소에서 미리 다 갈 동선 같은 거 버스 이런 거 다 캡처해놔요. 그리고 구글 맵은 미리 저장해둘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저장 하나 해놓고 버스 어떻게 탈지 이런 거 루트 같은 거를 다 캡처를 해놓고 중간에 루트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와이파이 되는 스타벅스나 맥날을 가요. 아니면은 H&M도 굉장히 좋아요. H&M은 거의 다 돼요 웬만하면. 스위스에서도 그 로컬 번호가 없으면 와이파이도 못 쓰게 하는 나라가 있는데 H&M은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무조건 와이파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또 가는 법을 찾는 거죠. 그럼 됩니다. 비상약 저도 많이 사갔는데 소화제 사갔는데 하나도 안 먹었고요. 지사제 가져갔는데 하나도 안 먹었고 알레르기약 가져갔는데 베드버그 물려서인가 그때 하나 먹고 안 먹었고 제가 약은 저는 그 진통제랑 감기약 빼고는 안 먹었어요. 웬만하면 현지에 약이 있어요. 그래서 유통기간도 그렇고 현지에서 사세요. 그리고 오히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배탈 나면 그 현지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좋아요. 현지인들한테 추천받거나 그렇게 해서 물어서 현지에 다 약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면 굳이 가져갈 필요 없고 그리고 굳이 가져가다면
뭐 메디폼 이런 거 있잖아요. 수분제는 안 팔더라고요. 제가 라오스에서 그때 무릎을 다치고 베트남인가 어디에서 수분제를 찾아다녔는데 안 팔아요. 수분제 같은 거는 하나 가져가면 좋겠다? 그 정도? 벌레 물렸을 때 고통, 멘탈 관리. 벌레 물렸을 때는 그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버그 물렸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나마 괜찮아져요. 근데 이제 너무 고통스럽다 하면은 현지 가서 그때도 베드버그 약을 사면 됩니다. 근데 다만 페니실린인가 뭔가 있는데 그게 유럽에서밖에 안 팔아요. 북미, 중미, 남미는 안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그런 거를 가져가면 좋아요. 멕시코에서 베드버그 물렸을 때 약을 샀는데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아무튼 유럽에 그 베드버그 물렸을 때 약이 좋더라고요. 빨래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저는 처음에는 세탁방만 찾아다녔어요. 중간에 속옷 같은 거는 손빨래 가끔 하긴 했는데 옷을 제가 경량 옷을 가져간 게 아니고 면옷 막 이런 무거운 옷 가져갔어가지고 세탁방을 처음에는 거의 많이 이용했는데 인도는 세탁방 같은 게 없어요. 거의 그 빨래 맡기는 것도 살짝 불안해요. 그냥 어떤 물로 빨래하는지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인도에서는 빨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손빨래 해가지고 했고, 그리고 남미에서 동행들 만나면서는 세탁방을 한 번도 안 갔던 것 같아요. 다 손빨래 했어요. 이제 옷도 어느 정도 해줄 대로 해줬고, 그러니까 그냥 손빨래로 이제 샤워할 때나 이럴 때 다 손빨래 해서 말리고 꼬리가 있으니까 옷걸이에다 걸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남미부터는 계속 손빨래만 했어요. 손빨래 하면 단점이 이제 짜면서 옷이 상하니까 최대한 그냥 상해도 되는 옷들은 그냥 손빨래 합니다. 여행 중에 안전을 위해 했던 선택은 그냥 밤늦게 안 돌아다니는 거? 밤늦게 돌아다닐 체력이 없어서 안 돌아다니긴 했는데 일단 밤에만 안 돌아다녀도 거의 80%는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소지품을 지키는 방법. 호스텔 가면은 락커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자물쇠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온 자물쇠로 무조건 그 앞배낭, 노트북이나 여권 들어있는 가방은 무조건 락커에다가 했고, 락커도 못 믿겠다 하면은 저는 이중 잠금으로 가방에도 한번 걸고 락커에도 한번 걸었어요. 만약에 락커가 없는 곳이다 하면은 큰 배낭이랑 묶어가지고 큰 가방이랑 같이 걸어놨어요. 오랜 시간 버스를 타면 사실 그 위에다가 가방을 올리고 싶어요. 근데 그 올려놨던 가방 잠들면 가져가는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웬만하면 안 올렸고 다리 밑에 놓고 잤어요. 불편해도. 진짜 불편해도 다리 밑에 계속 두고 잤습니다. 그렇게 했던 동행이 있었는데 여행 이제 막바지에 약간 풀어졌을 때 잠깐 옆에다 놨는데 털렸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잠깐의 그 선택이 도난으로 이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같이 갔던 동행 중에 매일 그 버스 위에다가 올려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훔쳐가긴 했어요. 이거 어느 정도 운도 따라야 한다고 봐요, 저는. 식당 선택 요령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걸어다니면서 지나가다가 현지인 많은 데 들어가면 웬만하면 맛있긴 한데 그게 좀 힘들다 싶으면 그냥 구글에서 리뷰 많이 봅니다. 리뷰 보고 음식 사진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데요, 저는. 걸러야 할 숙소는 뭐 베드버그 때문에 나무 침대죠, 나무 베드. 비자 발급 같은 거 물어보셨는데 비자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기 때문에 비자 발급받을 곳은 많진 않아요. 거의 다 웬만하면 도착비자, 인도도 도착비자가 되고 유일하게 준비했어야 되는 곳이 이제 볼리비아랑 미국이었는데 볼리비아는 뭐 근처 나라의 대사관 방문해서 받으면 되고요. 미국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비자 발급은 뭐 다 블로그에 다 나왔기 때문에 블로그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사용하는 카메라 및 편집 프로그램은 2년 동안 세계여행할 때는 고프로 10 썼습니다. 근데 지금 쓰는 카메라는 오즈모 액션캠 4 쓰고 있습니다. 고프로 약간 발열 문제나 배터리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한번 기기를 변경을 해봤어요.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은 저는 맥북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파이널 컷 프로 X 씁니다. 내향인인데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어렵습니다. 근데 해외는 괜찮더라고요. 해외는 오히려 친구 같아요. 이 카메라가 있으면 좀 든든해요. 뭔가 얘기할 거리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든든한데 국내는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왜냐면 해외는 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국내는 제 말을 알아들으니까 좀 민망한 부분이 있어요. 촬영본 보관 방법. 보관용 외장 하드가 있고 사용하는 하드가 있어요. 그래서 촬영본은 웬만하면 다 보관을 하고 싶은데 2년 여행하다 보면 모자라요. 100%. 뭐 여기서 여행하는 분들 중에는 추가로 외장 하드를 사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일 먼저 편집한 순서대로 촬영본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동남아시아 이런 거는 다 촬영본이 없어요. 그렇게 보관하는 곳에 백업을 해놓고 1테라짜리 SSD 빠른 게 있거든요. 가볍고. 그거는 이제 편집할 때 주로 꽂아놓고 이중 백업 할 때 그렇게 쓰죠. 인터넷 속도가 좋았던 곳, 그리고 최악인 곳. 인터넷 속도가 좋았던 곳은 조지아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뭐니 해도 한국이 제일 좋긴 한데 조지아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그냥 안 좋았던 곳은 기억이 나네요. 안 좋았던 곳은 이집트랑 라오스. 업로드 하는데 하루 종일 해도 안 돼요. 그 진짜 컴퓨터를 계속 켜고 확인해야 돼요. 그거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는. 여행 유튜버의 장단점. 여행 유튜버의 장단점은 일단 장점. 내가 여행하고 하는 것들이 기록에 남는다. 그리고 여행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단점은 여행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쓴다. 번 거 다 쓴다. 네. 그리고 단점은 여행이 일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재미만 있진 않다. 내가 여행지를 가서 만약에 재미없는 곳에 가도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더 뭘 하거나 이러는데 그게 좀 힘들 때도 있고, 오히려 억지로 뭘 하거나 했을 때 또 좋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행 유튜버가 아니었으면 안 했을 건데 도전함으로써 또 재미를 느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장단점이 겹치네요. 유튜브를 그만두고 싶으신 적이 있었는지, 글쎄요. 유튜브는 저는 평생 하고 싶어요. 제가 성격이 이래가지고 유튜브가 좀 이런 제 성격과 잘 맞지 않나. 물론 구독자 수만 많다면 정말 해피하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저는 마음 편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아니지.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한데, 아무튼 제가 이거 외에는 다른 일을 생각해볼 엄두가 안 나가지고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 또 괴롭기도 하죠. 왜냐면은 이거는 평가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영상이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게 바로바로 있기 때문에 올리고서 계속 확인해야 돼요. 주식처럼. 그러면서 조금 뭘 해도 안 될 때는 안 되니까. 근데 갑자기 또 이 영상이 잘 될 때는 또 기분이 째지고 이렇게 오락가락해요, 정신이. 여태기 같은 거 왔는데 아직도 극복하는 법은 몰라요. 그냥 한국에 오래 있어야지 다시 여행하고 싶어지니까, 너무 여태기가 온다 했을 때는 그냥 다시 와야 돼요. 여행 말고 다른 컨셉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뷰티 화장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해가지고 뭐 한다면 먹방? 근데 많이 못 먹어가지고 사실 여행이 제일 저는 좋아요. 유튜브 처음 했을 때도 여행 계속 가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라, 여행 아닌 먹방? 지금 거의 여행이 아니라 먹방을 하고 있긴 하죠. 맨날 먹기만 해가지고 좀 민망합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기타 뭐 물어보신 게 있는데, 뭐 썸네일 찍을 때 뭐 삼각대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썸네일을 저는 따로 막 찍으려고 그렇게 구도를 잡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거 촬영본에서 그냥 따기 때문에 딱히 삼각대 없고, 지금 쓰는 거는 요거 원래는 고프로 쇼트 같은 거를 썼는데 이제 이거 써요. 요거 미니 맨프로토다. 맨프로토 요거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태극기 연보라 그 저지를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제가 오빠 옷이었는데 오빠 옷을 훔쳤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따로 어디에서 제품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빠가 운동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거라 저도 잘 모르겠네요. 현재 그 캠핑 텐트 유무를 물어보셨는데 버렸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캠핑 텐트를 버렸어요. 왜냐면 남미 여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아쉽게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행 끝난 현재 심경? 막막해요. 사실 이게 유튜브도 잘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이 많고, 그리고 또 아직도 못 가본 나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앞으로 갈 나라에서 뭘 할지 이런 거 상상하는 또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요즘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행 시작 전에 어리버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 가방을 작은 걸 사라. 가방 너무 크다, 너 거. 앞으로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앞으로는 국내 여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국내 전국을 조금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해외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Q&A를 해봤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국내 여행이니까 국내 여행 잘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